이 당시에 인상주의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사회적인 기술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는 튜브에 들어있는 물감이고 또 하나는 철도, 기차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등장한 것이죠. 프랑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진이 발명된 해는 1839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발명한 사람은 다게르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게르 말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특허를 받은 사람이 다게르인 것이죠. 그래서 다게르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진을. 자, 그래서 이제 다게르가 이제 백과사전에는 사진의 발명자로서 이제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다게르가 그래서 초기의 사진을 가지고 파리를 찍은 모습입니다. 탕풀대로라고 보면 두 가지 버전으로 찍었어요. 보면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나를 찍은 걸 가지고 이제 여러 장을 인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됩니다. 거의 똑같은 공간을 두 번 찍었죠. 탕풀대로는 파리에서 오늘 서울의 명동같이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사진을 보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이 전혀 보이질 않죠. 두 개의 사진을 통틀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버전에서 이자죠. 초기의 사진은 이제 상을 잡으려면 이제 상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무라든가 건물은 어쨌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이 사진에 담기질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30분 이상은 가만히 있어야 이제 사진에 잡히는 거죠. 초기 사진은 그렇습니다. 아마 초기는 거의 3, 40분 이상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자는 왜 잡혔냐면 이 남자만 안 움직였다는 거죠. 이 남자만, 이 길거리 모든 사람 중에 이 남자만 안 움직였습니다. 자, 이 남자는 뭘 하느라고 안 움직였을까요? 구두를 닦느라고 안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자, 한쪽 발을 이게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는 구두 닦을 때 이렇게 닦나 봐요. 편하게 앉아서 닦는 게 아니라 한쪽 발 딱 얹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기서 이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 소년도 이제 하도 움직이니까 소년은 잡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람도 위쪽은 까딱까딱 하니까 흐려지고 아래쪽은 움직임이 덜하니까 더 선명하게 잡혔죠. 이게 초기 사진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한계인 것인 거죠.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진은 점점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뛰어난 사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 발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사진관에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당연하지만. 근데 방금 보신 그런 이유로 이제 움직이면은 사진이 잘 안 잡혀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19세기 사진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머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까딱까딱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를 딱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진을 보면 나중에 혹시 보시면 초기 사진 보면 이제 아래쪽에 이 받침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정체를 알 수 없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사람의 머리를 잡아주는 것이죠. 이런 제약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보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점점 이제 사진이 점점 기술이 좀 더 나아졌죠. 이 사람은 이제 초기의 사진가입니다. 나다르라는 사진가인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본업은 화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이 등장하니까 이제 사진의 시대가 됐다라면서 이제 갈아탄 거죠.
이건 이제 홍보용으로 자기를 찍은 거예요. 자, 여러 면에서 찍었습니다. 예, 보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쉽다라는 거죠. 예. 자, 이걸 보시면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면 이걸 다 일일이 다 그려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이제 금방 이렇게 싸게 여러 장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제 영화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조금만 더 빨라지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그야말로 그래서 사진과 영화,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화가들한테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전에는 화가들이 이제 초상화를 그리는 게 굉장히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였던 아주 중요한 돈벌이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버리면 간단한 것이죠. 다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사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게 만화인데 예, 사진기예요. 예, 카메라가 이제 전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팔레트 회화죠. 회화하고 사진을 뻥 차버리는 뭐 약간 뭐 그런 장면입니다. 예, 보면은 뭐 나중에는 이제 사진과 회화가 화해를 했다고 해요. 예. 뭐 요즘 같은 꼬락서니를 보면 화해는커녕 이제는 사진한테 짓눌려 살고 있죠. 뭐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진의 전과 후가 이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진의 전이라는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약간 좀 옛날 그림을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곤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약간 좀 맥락 없어 보이지만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토끼를 그렸죠. 토끼. 뭐 정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죠. 그래서 토끼도 그렸고요. 아니면 자 이것도 이제 듀러의 작품이에요. 이건 이제 사냥을 한 사슴 머리죠. 사슴 머리를 그렸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다시 보시면 이 그림은 그림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림의 존재 자체가 이상하죠. 토끼가 과연 가만히 있어줬을까요? 이게 보시면 빨리 그린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그린 것이죠. 굉장히 정교하게 그린 것이죠. 보면 이렇게까지 그리려면 토끼가 한 1시간 정도는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1시간 정도 가만히 있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 토끼를 그리기가 힘들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고 그리면 되지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듀러한테는 당연히 사진이 없었죠. 의지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듀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토끼를 그렸을까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열심히 고민한 결과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박제를 보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박제. 그러니까 요컨대 살아있는 생물을 그리기는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고 해도 일단은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죠. 근데 동물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박제 토끼를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창문도 비치고 보면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움직이는 걸 그리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자, 드가 주인공 드가는 경마, 당시에 이제 경마를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하죠. 드가의 친구였던 마네도 경마 장면을 많이 그렸습니다.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죠. 보면 이제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이제 달려오는 말의 모습을 아주 잘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네가 그린 경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말이 과연 이렇게 움직일까요? 마네가 그린 이 그림을 이제 좀 더 앞선 시대의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도 비슷하네요. 자, 보시면 자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있는 대로 속도를 내는 순간 말의
다리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라는 것이에요. 뭐 이걸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자 이런 걸까요? 예. 화가들은 말의 다리를 그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말이 진짜로 속도를 낼 때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다리의 모양을 정확히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미진한 느낌을 받고 그렇죠. 예. 사진이 등장하면서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이 연속 촬영을 했죠. 예.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장면을 봐도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뭐 만화에만 나오는 거죠. 예.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보시면 이게 진짜 말의 움직임인 거예요. 보면은 사진이 등장하면서 화가들은 그러니까 사진한테 패한 것이죠. 예, 예. 화가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사진이 마침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 보면 이게 희한한 게 자 이건 예, 누구의 그림 같이 보이십니까 혹시? 예, 레오나르도, 예, 그 위대한 레오나르도가 말의 움직임을 연구한 그림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는 이제 말을 잘 그리기 위해서 예, 뭐 이렇게 해부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레오나르도도 역시 말이 어떻게 다리를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자, 드가 말년에는 조각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드가가 말을 조각한 조각이에요. 자, 하지만 이건 이제 드가가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거죠, 이거. 예, 예, 이제 사진을 참고해가지고 예, 이렇게 깜찍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화가들은 그래서 사진이 등장한 뒤로 보시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예, 그러니까 뒤로는 사진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인간 예, 드라큘라 예, 드라큘라의 자화상입니다. 자, 루브르 미술관에도 있고요. 예,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굉장한 훈남이에요. 사진은 전혀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예, 자 볼까요? 물론 이제 왼쪽은 40대고 오른쪽은 60대니까 이게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 근데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실제 드라큘라의 이미지는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예, 좀 더 깐깐하고 꼿꼿한 남자같이 보이죠. 예, 보면 아주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인상이죠. 근데 왼쪽은 무슨 예, 로맨틱한 시인같이 마치 그렇게 연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진이 등장한 뒤로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재앙. 예, 이제 적나라한 모습이 이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예. 자, 이 드라큘라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로 자 화실을 뒤져봤더니 화실에서 또 당연하겠지만 이제 소묘 드로잉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랑 같이 나온 게 사진인 거예요. 이게 모델을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자 이걸 보고 그린 것이죠. 예, 누드 사진을 보고 예, 누드를 그린 것이죠. 예,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 자 이건 이제 드라큘라의 화실에서 나왔던 사진첩이고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인체를 촬영한 초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드라큘라가 이걸 보고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소묘 연습을 한 거죠. 예, 보면 어떻게 보면 모델을 쓰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편해요. 예. 사진을 보고 그리면 이제 모델은 이제 불러야지 돈 들지 그리고 약간 그때 뭐 쉬어줘야지 그러는데 사진을 보고 그리면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이렇게 화가들이 한편으로는 사진을 욕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예, 죽은 다음에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록이 났습니다만 예, 예. 자 이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있는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예, 왼쪽과 오른쪽. 예. 예, 왼쪽이 예, 사진이고 오른쪽이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 어느 쪽이 더 아름답냐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예, 어쨌든 오른쪽을 훨씬 더 균형 잡히게 오른쪽 훨씬 더 아름답게 변형시켰습니다.
보면 실제로 그래서 19세기 사람들의 19세기 유럽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그림에 비해서는 다들 머리가 크고 키가 좀 작아요. 예. 근데 대개는 이제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이제 그림에서는 다 비율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드가 이 사람도 사진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드가의 자화상인데, 자, 이건 보시면, 자, 자화상이란 건 우리가 원래 거울을 보고 그려야 되죠. 예. 거울을 보고 그리는 게 원칙인데, 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또 보고 좀 참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진을 보고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가르마의 방향입니다. 만약에 거울을 보고 그렸다면 그 가르마의 방향이 반대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 드가의 가르마는 오른쪽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 대개는 다 가르마가 반대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예, 일치하죠. 예. 이게 가르마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굴이 다 일치하죠.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아주 뭐 알뜰하게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면 그러고는 약간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예. 드가는 이제 물론 이제 누드화를 이제 많이 그렸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누드화를 그릴 때도 사진의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자, 목욕을 마치고 몸을 닦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원작 사진이 남아 있어서 알 수가 있죠. 예. 자, 같이 볼까요? 예.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발레 그림조차도 사진을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명의 발레리나가 이제 의상을 손질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작 사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약간은 조잡하게 이제 합성을 했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 보면은 자, 물론 이제 왼쪽은 약간은 좀 삭막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드가가 파스텔로 감각적으로 대단히 아름답게 처리를 한 것이죠. 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사진 전과 사진 후 예술가들의 운명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예, 한 번 더 나오고 자, 그러면 드가가 이제 발레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아름답기도 한 그림이죠. 이제 보면 소위 스타 발레리나가 이제 무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갑자기 등장을 하는 역동적이고 우아한 장면을 약간 높은 곳에서 포착을 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드가의 에투알입니다. 자, 이건 드가가 찍은 건 아니에요. 예, 이건 이제 미국의 다른 사진가가 이제 이거랑 똑같은 설정으로 찍어본 것입니다. 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원작은 아니에요. 예, 근데 거꾸로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사진을 통해 가지고 화가들이 계속 밀리고 있지만 자, 이걸 보시면 역설적으로 사진이 있음에도 화가가 자, 왼쪽에 사진과 오른쪽에 드가의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단연 드가의 그림이 낫죠. 예, 보면 드가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연출을 하고 구성을 하느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디테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드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